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서 높이로 잘라가지고 좌표와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우주 지도나 바다의 지도, 바닷속 지도도 만들 수 있고 땅속 지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모든 뭐 드론 같은 데나 항공 지도 같은 거 그걸 보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게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어디에 추락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어디 지점이 있는 것을 나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또는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것을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전환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어머니와 이렇게 자식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손목시계나 내비게이션 어떤 스마트폰에 있으면 정확히 위치를 파악해서 여기서 누르면은 여기서 윙윙윙 사이렌스를 했는데 밤에는 불빛 빠지고 전환을 이렇게 방지하거나 미화 방지하거나 이렇게 한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산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손목시계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 건물에 매몰돼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죠.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바닷속 같은 데서도 어군 탐지기 같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가로 세로 좌표와 시야 방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어디 지점에 이렇게 물고기가 출현했는지 이것도 어군 지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잠수함이 움직일 때 군사적으로 잠수부가 이렇게 그 바닷속을 갔다가 여행을 할 때도 자기가 스크린 이렇게 정확하게 그뭐좀 비싼 장비는 안에 이렇게 안경에다가 이렇게 그 표시하는 장치가 있으니까요. 이런 데다 스크린을 안에다가 잠수 안경이 밀착이 돼 있고 그 안에 스크린 표시했으면 거기서 눈앞에서 정보를 표시해서 위치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홍타 갈 때 점수부들이 그 정확히 위치를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저기 눈앞에서 홍타 가더라도 여기서 자기에게 것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열탐직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물고기의 움직임을 이렇게 파악하거나 열탐지기, 바닷속 열탐지기도 이렇게 그래서 좌표와 시야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고 있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전 세계에 제가 그 어떤 네이버 지도다 그러면 모든 뭐 그 드론 같은 데도 항공 지도도 다 이걸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바다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그 추락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것도 사고 나가면 정확한 지점을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위치를 갖고 있으면 배가 이제 침몰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또는 거기다 통신 기지를 바닷속에 둬가지고 바닷속에 통신 기지를 둬서 통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통신 기지나 바닷속에 어떤 물건을 던져놓으면 그렇죠. 거기다 물건을 던져놓은 위치를 자기네들끼리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회수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도움이 됩니다. 뭐든 뭐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거기 정확하게 할 수 있거나 또는 서로 간에 떨어진 위치를 자율주행 차량끼리 또는 택시와 택시 프로그램을 탑재했다 무선 인터넷이다 또는 자체 워키토키망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서도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신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의 어떤 전파를 수신하고 송신할 때도 이 방식을 쓰고 이런 걸로 정확히 A사례에다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카메라 같은 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도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시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0.1cm나 0.001도 가능합니다. 현미경, 망원경,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의 숫자 방식으로 해서 깊이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숫자를 표시해서 화면 정보를 시각화시키거나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죠. 그 다음에 거기다 불빛을 조절하거나 전기를 조정하거나 불빛을 갖다 이렇게 색깔을 조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뭐 그 가로 세로들 픽셀에 각 픽셀에 굉장히 매우 그 크기가 작았을 때 그 하나하나의 신호를 통제하거나 그 빛의 색깔을 뭐 그 페인트 조색하듯이 전기를 강하게 중간계 약하게 주고 해서 우리도 미술할 때 그렇게 하거든. 어떤 색은 약하게 어떤 것은 강하게 해서 빛을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빛을 조색하는 데도 발광 다이오드다거나 발광 다이오드가 10,000개짜리가 있다면 하나하나 통제를 해서 거기서 그 빛을 전기를 강중량으로 줍니다. 강중량으로 주고 색깔을 그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조색을 하는데 가로등 같은 데 딱 끼면 좋겠죠. 빛의 축제 언어부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CCTV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이다, 차량이다 그러면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군사적으로 방산 기술에서도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일련 번호를 좌표하셔로 이동을 기록하거나 예측합니다. 전투 기술에서도 미사일 궤적이라든지 전투기 궤적을 이해해서 또는 사람이 움직이는 저격 소총이다 움직이는 걸 얘기해서 딱 쏜다는 것 또는 상대가 움직일 거리 모두를 쏴버린 자동 소총이다 대공 방어망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자동 소총이다 멀리서 전파로 조작하면서 상대방이 저격할 수 있는 움직이는 범위를 계산해서 다 쏴버리게 되는 각각 쏘고는 이 전투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안두릴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우크라이나 시내를 같은 드론 기술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그 상대가 움직일 거리를 예측해서 여러 군데를 쏴버리거나 뭐 기관총 같은 거 이렇게 예측해서 쏠 수도 있어요. 움직일 거리를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쏘면 안 되죠. 대공 방어망 같은 데서도 드론이 나타났다. 전투기가 나타나고 무엇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입체적인 방식으로 가로세는 너비를 하늘을 입체가 나타났다 또는 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시를 하고 입체가 무엇이냐는 그 다음에 문제겠죠. 카메라다 그러면 입체가 나타난다 경보를 딱 울린다 입체가 나타난다 고양이네 그래서 첫째는 입체가 작아요 크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네 어린아이 이렇게 할머니네 또는 자동차는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것. 입체인이 아니냐를 구별해 가지고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이렇게 평탄한 것만 다르고 입체는 또 회피해 간다든지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수 입체잖아요. 부딪히지 않고 사람 부딪히지 않고 입체가 나타나면 표착을 해서 이것을 딱 경보를 울리거나 그에 따라 각각 대응을 하는 보도블록 침범하지 않고 건물도 입체니까 부딪히지 않고 바위도 입체니까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게 편리하죠. 입체는 이제 부딪히지 않고 회피하는 입체를 통과할 수는 있지만 부서지겠죠. 그래서 진공청소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 로봇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허용할 수 있는 평탄한 거, 오르막, 내리막길 각도 또는 과속 방지 이 정도는 허용한다든지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되게 프로그램 짜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차량 전투 기술에 있어서 군복 입은 사람만 드론에 장착을 하면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지휘관만을 제가 옷을 입은 걸 따라서 그 옷 가지고도 구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보듯이 특정 차량만을 자동 전투 기술에 해당합니다. 좌표를 5군데 10군데 찍어 놓으면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린다든지 전투를 자동 수행한다든지 폭격을 하고 온다든지 이런 기술이 되겠고요. 자율주행 차량 10군데 찍어 놓으면 제가 10군데 찍어 돌아다니면서 배달하고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로봇도 호텔 로봇도 5군데 찍어 놓으면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진공청소기 같은 것도 가정용도 2군데 찍어 놓으면 지금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죠. 2군데 찍어 놓으면 이렇게 딱 돌아오고. 어른용 안시카처럼 만들어서 어른용 진공청소기가 되게 대박 날 것 같다 그러죠. 여기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라이기 살균하듯이 스팀 방식으로 하지 않고 밑에 이렇게 어떤 건조 드라이기 방식, 드라이기 순간 연답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이러스는 60도가 넘는데요. 그래서 밑에 건조 열풍으로 해서 밑에 살균하는 구조를 말씀을 드려요. CJ 홈쇼핑에서 S9인가 뭐 이게 그걸 홈쇼핑에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팀으로 살균을 하고 이렇게 건조 드라이기로 해서 60도씨로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50도만 넘으면 살균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참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100도씨나 이렇게 건조 열풍을 부는 방법으로 살균을 하는 것을 만들면 제 기술 구절하기도 방송가에서는 꼭 이걸 내놓으시더라고. 그것도 제 기술을 침범하셨다. 저는 소송 걸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에 손 말릴 때도 제가 이렇게 어떤 현재 있는 세균의 온상이 된다. 지금 막 뜨겁게 하지 않으면 뜨겁게 하면은 거기 세균의 온상이 되지 않고 세균의 온상이 된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그 자체에도 뜨거운 건조 드라이기 식으로 하면 그것도 그럼 150도로 하실 건가요? 그렇죠. 자기 손이 감당할 수 있는 일반 사람이 뜨겁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도 살균이 되거나 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별로 60도가 될 수도 있고 50도가 될 수도 있고 70도, 80도, 90도 그럼 내가 77도 이상으로 그렇게 제한을 해놓을까요? 지 맘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해서 현재보다 이렇게 약간 뜨겁게 해서 그 안에 세균을 살균을 좀 순간적으로 뜨거우면 세균도 지속적으로 저온에서도 화상을 입습니다. 사람도 역시 저온 화상이 있듯이 이렇게 뜨거운 건조 열풍으로 해서 살균하는 구조를 청소기가 되든 만드시면 제 화장실 그것도 뉴스에서 나오던데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제 기술을 멋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 서울시 인천시 국가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플라스틱 창문 이렇게 유리창이 또 플라스틱 창을 덧대자 그랬더니 그것을 YTN에서 보도를 하시고 서울시에서 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유리창이 또 유리창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때 홈을 파서 이렇게 덧붙이는 구조를 쓰는데 플라스틱 창,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과 유리창 다른 종류의 것들을 결합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고무판 같은 것들 접합할 때 같은 고무판끼리 고무판과 플라스틱 접합할 때도 홈을 파서 하거나 또는 이런 플라스틱과 이렇게 철판을 결합할 때도 이런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를 쓸 수도 있고요. 금속 접합에도 이 기술 씁니다. 자동차 타이어 접합,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 접합, 그다음에 물놀이용 매트, 인조가죽 접합 이런 데도 비닐 접합, 그다음 종이 박스 접합, 종이 접합에도 쓰고요. 단열 벽지 같은 것도 접합 구조로 들어요. 여러 개 다른 종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 단열 벽지를 이렇게 벽에 부착할 때도 홈을 파서 접하는 기술을 씁니다. 수십만 군데에 아마 이런 접합 구조가 들어갈 거예요. 이 기술은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이런 접합 구조 이 기술을 사용하신 물놀이용 매트라든지 배 같은 데도 이렇게 홈보트 같은 데 접합하는 접합 구조로 들어가고요. 이 기술을 공기부양장 접합 기술에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합 구조는 제 원천 기술은 제가 응용 기술은 여러분들인데 수십만 군데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 홈을 파서 접합하는 건 나눔 구조로도 가능.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접합에도 쓰는데요. 나노 구조도 괜찮고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크기까지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크기만 벗어나 일단 그냥 만들면 되겠네요. 네.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유리석영 커튼 사람 유리목 커튼열에 실리콘 웨이퍼, 플라스틱판, 유리기판에 이렇게 떠서 제조하고 건물에도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있잖아요. 지하 같은 데. 그래서 접합 구조를 가지고 1층, 2층, 3층, 4층에 수직과 수평 터널을 만들어서 전기선과 통신을 놓습니다. 삼성협력사 코니이든지 어떤 데서도 이걸 쓰시지 마시라.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나 플라스틱 유리판에다가 그냥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전기선과 통선을 지하가 있듯이 팔서 넣을 수 있다. 이게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CCTV 한 번 더 얘기해요. CCTV는 모든 카메라에다가 이게 어떤 사람을 1년 마트다 물류센터다 그러면 이렇게 몇 명 파악 들어오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이렇게 ATM기다 그러면 ATM기에 그 사람을 드나드는 사람을 파악하거나 ATM기에 현금 카드 같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 현금 카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현금 카드를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럴지 몰라요. 그 사람이 주민 딱 넣으면은 그 사람이
부정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해서 부정으로 남의 카드를 통해서 돈을 빼느냐 안 빼느냐 이 부분 통해서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특정 어떤 그 출입을 할 때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 얼굴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건물에 출입할 때도 이 사람이 허가된 공무원인지 아닌지 이것도 가짜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 이것도 금방 데이터베이스를 만약 허용이 된다면 그런 기록이 접근할 수 있다면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을 파악하는 데 쓴다는 거죠. 군인, 그다음 공무원, 경찰 등등 회사원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바로 파악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카드 같은 걸로 하기도 하고 본인 얼굴을 인식을 해서 우리 회사 아니면 이렇게 출입을 회사원이 안에 공장이 10,000명이라도 허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 얼굴이 보안 카드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눌러야지 되는 방식도 있거나 거기다 추가로 오늘의 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려라 참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마트 같은 데 드나들 때도 몇 명 파악해 들어간 식당 같은 데 몇 명 파악해서 매출을 파악하는데 특정 범죄자를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트 같은 데도 보안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집을 때 해당되는 뭐죠? 이게 해당되는 물건을 파악해서 몇 개를 집었는지 물류센터나 편의점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엉뚱한 데 가져간 경보 올리고 계산대에서 자동 계산까지 해줍니다. 금액까지 해서 시간 또는 계산자 얼마 누구 그래서 카드 얼마 이렇게 현금 얼마를 파악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죠. 그 카드를 긁으면 그거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자동으로 전달이 되죠. 또는 이쪽 계산은 이쪽 또는 카드에서 계산하는 거는 이쪽 합산해 갖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금고에 지폐 기수기 방식은 얼마 있는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데도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시도를 가져 뚜벅이형 내비게이션도 만드시고 장애인형 내비게이션도 제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닷속에 손목시계처럼 차고 나요. 똥똥똥 놀다가 빠졌는데 어디 빠졌는지 모르면 정확히 찾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바닷속에 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그 후에는 경보가 이렇게 자동으로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바닷속 할 때도 손목시계 방수다 그러면 여기서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단 통신해가지고 워키토키 장치를 주면 되죠. 방수하고 손목시계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바닷속에 놀다가 그래서 어디 그 지점까지 표시해 줄 수 있고 사이렌서를 거기 손목시계 올려준다든지 현한다 실종자는 뭐 바닷속에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되게 좋죠. 타원에 넣었을 때 건물에 파묻히든지 바닷속에 있다가 다 찾아낼 수 있답니다. 잠수불길기도 통신할 수도 있고요. 무선 통신 가능하고요. 잠수불길기도 이걸로 위치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